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한 새로운 기업 경영 솔루션. 오늘 강의를 맡게 될 김창섭 소장 프로필입니다. 대학에서 통계학을 전공하고 10여 년 동안 금융회사에서 금융상품 개발을 했습니다. 2000년 사내 창업 붐이, 벤처 붐이 불 때 사내 창업을 하고 2년 동안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했지만 벤처가 어드벤처 됐습니다. 그 이후로 20여 년을 기업 경영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했던 주요 컨설팅 이력입니다. 기업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보는 관점에서 다른데 오늘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 초과된 기업, 때로는 명품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역으로 한다면 성장을 못했다면 고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10년 된 기업, 20년 된 기업. 두 번째는 창업 방년부터 7년 이내의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창업 기업인데 어떤 제도적 기회나 또는 벤처 사업 모드를 통해서 고성장이 예측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데 그 바탕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명 이름하여 창지법이라고 표현하는데 문구를 자세히 보시면 중소기업 중에서 적격 7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현재 갖고 있는 제도적 특징입니다. 이 제도적 특징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왜 7년 이내의 기업이 대한민국의 기업을 7년 이내의 기업 또는 7년 이후의 기업으로 두 가지로 양분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스핀오프. 영미권에서는 본편의 드라마 이후에 파생되는 다른 드라마를 스핀오프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기업 분할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포커스 맞추겠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본다면 휴렛패커드는 PC가 당시에 고성장을 했고요. 프린터는 위험성이 큰 부담스러운 이런 업종이었습니다. 리스크인 프린터를 분할함으로써 HP는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이베이는 거꾸로 페이팔이라고 하는 지급결제 시스템입니다. 해외에는 전 세계는 페이팔이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페이팔을 분할하고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다 줬습니다. 해외의 사례이고요. 우리나라 과거 사례를 한번 본다면 인터파크는 LG 사내 벤처로부터 분사 독립해서 현재 인터파크를 이루었고요. 네이버는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의 쌍두마차, 네이버는 삼성 SDS가 모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로부터 벤처를 분할했던 것, 이런 것이 전통적인 스핀오프, 분할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런 개념이 이제는 확장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는 최근에는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견기업, 중기업에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중소벤처부가 주관되고 있는데 1억 원의 자금을 받고 1년 동안 사내벤처 회사 직원으로 육성을 하고 있다가 마무리될 때 분사해가지고 분사나 별도 창업하는 것들을 우리나라의 최근의 스핀오프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형태로 스핀오프, 적격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창업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흔하게 이렇죠. 같은 건물의 같은 업종인데 AA 기업, 개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다시 또 간판이 하나 붙어서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법인인데 주식회사만 앞에나 뒤에 붙습니다. 주식회사 가로 열고 닫고 AA 기업 똑같습니다. 대체로 세금 때문에 세금을 그냥 형식적으로 절세하려고 하는 거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내부 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무사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이런 내용 중에 하나, 쉽게 얘기한다면
분할 적격 창업기업이 아니라 흉내내는 창업인데 대체로 부인당하기 쉽습니다. 창업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 요건.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존의 기업 동일한 주소지에서 동일한 대표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요건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적격 창업기업이라고 인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것은 위장 창업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최근에 법규로 명쾌하게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업은 창업을 하느냐 마느냐, 이 기업이 창업기업이냐 이런 것들을 판정하는 주요 기준은 창업지원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법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많은 정책 금융부터 정부 지원 사업이 결정이 됩니다. 중소기업의 생애를 살펴봅니다. 3년까지 또 7년까지 7년이 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비록 7년이 넘는 10년 20년 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런 기업들이 참 많은데 그런 기업은 대체로 7년이 넘는 기업은 거꾸로 이렇습니다. 이제 7년도 넘었으니까 알아서 생존하시오 라고 하는 게 정책의 목적입니다. 7년 넘는 기업이 정책 자금을 하나를 한다 하더라도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내 역량껏 내 실력껏 정부의 지원도 받고 다른 기업과 협업하고 이렇게 해서 성장 발전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창업해서 3년까지 또는 7년까지 그거에 따라서 기업이 해야 될 일들이 매우 많고요. 정부로부터 받아야 될 지원도 매우 많습니다. 이런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소비재 제조업인데 20년 됐습니다. 20년.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수도권에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여기에다가 힘을 집중하기 쉽지 않습니다. 벌써 이 정도 된 기업이라면 이제는 엑시트에서 대표자가 보상을 받아야 되고 가업을 승계해야 될 이럴 타이밍인데도 여전히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죠. 이 기업에 힘을 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금 조달도 만만치 않고요. 더구나 정부 R&D 자금 출연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그가 7년 이상 된 기업은 7년이 초과된 기업은 어떠냐면 이미 이제는 성장된 때로는 골리앗 기업과 매출 500억 기업, 1000억 기업과 동일하게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어떻게 하냐면 적절한 아이템을 적격 창업하거나 분사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 기업의 때로는 벤처 인증부터 다양한 정부 중앙부처의 인증들을 여기다가 힘을 쏟고 그 기업이 사업장을 매입할 때 취득세도 감면받고 자금도 그 기업이 자금 조달받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때로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지원을 받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직 법적 혜택이 신설기업의 법적 혜택이 살아있을 때 두 개 기업을 합병하는 것, 그래서 합병의 이익을 얻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최근에 새로운 어떤 흐름입니다. 새로운 흐름이에요. 구체적으로 자문한 사례를 본다면 바로 지난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12월 달에 이 기업은 기존의 개인 기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별도로 법인 기업을 만들었는데 개인 기업은 벌써 설립된 지 약 15년, 15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법인 기업도 3년이 넘어갔습니다. 아이템도 그렇고요. 이 두 개의 기업의 직접적인 자문보다는 이런 별도의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해서 이 기업을 창업을 하는 건데 추후에 정부 지원, R&D, 창업 지원, 정책 자금, 각종 공공 조달, 판로 개척 이런 것들에 힘을 집중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무엇을 할지를 전제로 한 다음에 적격 창업을 했습니다. 여전히 이 두 개 기업은 살아있고요. 적격 창업한 다음에 아이템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 기업에 저희가 힘을 집중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기업에서 법인세도 절세하고 이 기업에서 사업장도 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 두 개의 기업을 합병을 하는 것. 그래서 전체를 다 합병하는 이런 로드맵을 잡았습니다. 만약에 현재 기존 기업 A와 B의 두 개 기업에 저희가 힘을 집중한다면 그 대표님도 집중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정부 지원도 한계가 있고
하는데 반해서 별도로 이럴 때 스핀오프라고 하죠. 별도로 적격 창업하고 두 개 기업은 그대로 회사의 사업 본업은 진행하면서 새로운 기업에 저희 자문과 정부 지원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 그래서 집중돼서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 이런 게 새로운 기업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의 창업 자금은 창업 지원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0년 창업하기 전부터 창업 3년까지 창업 7년 이때까지 끝입니다. 창업이 7년 돼서 넘어가는 기업은 이미 창업 기업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냐면 사업화 자금이에요. 무상환 자금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금들이 194개 사업 2021년 기준이고요. 2022년 내년에는 이것이 더 많게 늘어났고요. 1조 5천억이 넘어서 아마 2조 원에 육박할 걸로 보여집니다. 딱 7년까지 기업만 지원받습니다. R&D 자금도 우리나라 R&D 자금이 중앙부처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 중소벤처부 산하에 있는 그 R&D 자금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자금입니다. 비록 전체 예산은 5위에 지나지 않지만 올해 1조 7천억 원의 예산이 2조 원에 육박한 걸로 지금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R&D 자금도 2조 원에 육박되고요. 창업 자금도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고요. 정부 R&D 예산은 총 예산은 27조가 넘습니다. 올해 새해는 30조 이상으로 편성된 걸로 보여집니다. 중소벤처부 R&D 사업이에요. 이게 2조 원에 육박할 텐데 보시면 창업 7년 이내의 기업만 지원받는 내용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1조 7천억 원, 내년엔 2조 원에 가까운 예산 중에서 20 내지 30%가 창업 7년 이내 기업만 도전할 수 있는 걸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업은 이렇게 중요하죠. 만약에 내가 지금 기존에 오래된 기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적격 창업의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합법적으로.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로 정부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거에 따른 또 인증도 도입해야 되는데 창업 3년까지, 5년까지 7년을 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창업 지원 사업은 순전히 7년 이내 기업만 해당이 되고요. R&D 사업도 예산의 20 내지 30%가 창업 7년 이내 기업만 지원을 합니다. 정책 자금도 상당 부분은 정책 자금의 70 내지 3분의 2 정도는 추측컨대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정책 자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들은 창업만이 아니라 모여 있습니다. 창업기업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바로 12월 17일까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인데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의 개인기업, 법인기업이 100만 원 바우처를 지원받는 서비스예요. 이렇게 창업기업의 지원사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의 종류별 사례를 보신다면 창업지원자금, R&D 지원자금, 목적지원자금, 절세자금, 바우처 뭐 이렇게 그냥 로드맵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구성을 잡아봤는데 이 창업지원자금은 예비창업, 창업 0년부터 7년까지 기업 밖에는 도전할 수 없습니다. R&D 지원자금의 전체 예산 중에서 약 30% 가까운 자금은 창업기업에 해당돼서 주어지는 자금이에요. R&D 자금이요. 절세 지원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창업 3년 이내, 5년 이내 이렇게 창업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법인세, 소득세 공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대부분의 세액 공제나 이런 것들도 창업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도 바우처 지원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업도 되고 창업기업에게 주어지는 것만도 있습니다. 창업기업 지원 바우처는 뭐 이건 금액은 작지만 바로 창업기업에 창업 3년 이내 기업만 주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제조혁신 바우처, 스마트 공방 이런 대부분의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창업기업이 가점을 받습니다. 무상한 정부 지원 자금 상담 신청은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